한화 외야진의 재건, 구조적 설계인가? 우연한 수렴인가? 1. 외야 잔혹사의 구조적 뿌리. 한화 이글스의 외야진이 오랫동안 약점으로 지목되어 온 것은 단지 개별 선수들의 부진 때문만이 아니었다. 구단 차원의 외야수 육성 방식, 외국인 선수 운영의 실패, 그리고 팀 전체 전력 구성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였다. KBO 역사에서 외야진 재건에 성공한 구단들을 돌이켜보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 흐름 중 하나를 택했다. 첫 번째는 핵심 외국인 타자를 중심으로 나머지 외야 자원을 배치하는 외인 위준형 모델이고, 두 번째는 국내 자원 중심의 내부 성장형 모델이다. 한화의 2026 시즌 외야진은 흥미롭게도 이 두 모델이 혼합된 형태를 보인다. 페라자라는 외국인 타자가 축이 되면서도 문현빈과 이원석이라는 국내 자원이 그 주변을 유기적으로 채우는 구조다. 이 구성이 안정적으로 기능한다면 단순한 성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구단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외야 구성의 불안정성이 일정 수준에서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페라자를 2번으로 배치한 결정의 배경. 타선 구성에서 외국인 타자의 포지션 배치는 늘 논쟁적인 문제다. 대부분의 KBO 구단은 외국인 타자를 클린업 3에서 5번에 배치하며 장타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는 외국인 선수에게 장타율과 타점을 기대하는 시장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한화는 페라자에게 강한 2번 역할을 부여하며 다른 방향을 택했다. 이 선택의 논리는 여러 층위에서 읽을 수 있다. 우선 페라자의 실제 장점이 홈런보다는 출루율과 콘택트 능력에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전 시즌 홈런에 대한 기대치가 과도하게 설정됐고 그로 인한 스윙 메카닉 변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면 올 시즌의 역할 재정의는 일종의 복원이라고 볼 수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2번 강타자 개념이 본격화된 것은 2010년대 후반이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다저스가 코리 시거를 2번에 배치하고 조 매든 감독의 시카고 컵스가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2번으로 운용하면서 타선 전체의 득점 기대값을 높이는 방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2번은 번트와 진루 능력이 중시되는 자리였지만 분석이 말하는 최적의 2번은 오히려 팀에서 두 번째로 강한 타자를 배치해 타선 전체의 득점 효율을 올리는 것이다. 한화의 페라자 2번 배치가 이러한 분석적 접근을 의식한 것인지 혹은 현실적 여건의 산물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배치가 문현빈과 강백호 등 중심 타자들이 더 좋은 타격 기회를 얻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관찰할 만하다. 3. 문현빈의 성장, 잠재력과 실현의 시차. 문현빈이 지금처럼 리그 전방위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오랫동안 잠재력으로만 불리던 선수가 마침내 실현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KBO에서 20대 초중반 타자가 시즌 초반 폭발적인 지표를 기록한 뒤 후반기에 현저히 떨어지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른바 탐색기간이라 불리는 과정에서 상대 투수들이 특정 타자의 패턴을 분석하고 대응 방식을 수정하면 타자는 새로운 적응을 요구받는다. 시즌 초반 놀라운 성적을 거둔 타자가 시즌 중반 이후 갑작스럽게 부진에 빠지는 패턴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두산 베어스의 양석환, NC 다이노스의 손아섭 등 국내 공격형 외야수들이 리그 정상급으로 자리를 굳히는 과정에서도 한두 시즌의 기복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현빈이 이 구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그의 실질적인 성장 여부를 가늠하는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4. 이원석 사례, 경쟁과 자극이 만드는 퍼포먼스. 이원석의 사례는 야구에서 경쟁 환경이 선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분석 대상이다. 5년 만에 개막 엔트리 탈락이라는 충격이 오히려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서사는 결과론적으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방향이 모든 선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경쟁적 스트레스가 선수에게 유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와 디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전자는 수행 능력을 높이는 긍정적 긴장으로, 후자는 불안과 위축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긴장이다.
이원석이 엔트리 탈락의 충격을 유스트레스로 전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개인의 심리적 회복 탄력성과 더불어 코칭 스태프의 신뢰 신호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떠오르는 사례가 있다. 2019년 키움 히어로즈에서 김하성이 개막 이후 한동안 2군과 1군을 오가는 과정을 거친 뒤 후반기 대형 타자로 도약한 경험이다. 물론 두 선수의 상황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상당히 다르며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경쟁 자극이 일정 조건 아래서 선수의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패턴은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김경문 감독이 이원석을 승부를 걸어야 할 때 선택할 1순위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감독의 이러한 공개적 신뢰 표명은 선수의 심리적 안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경문 감독이 특정 선수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경향은 그의 이전 지도 이력에서도 발견되며 이것이 해당 선수의 퍼포먼스와 어떤 상관관계를 형성하는지는 별도의 분석 가치가 있는 주제다. 5. 외야 3인이 역할 분담, 이상적 분업과 현실의 긴장. 현재 한화 외야진의 흥미로운 점은 세 선수가 서로 다른 역할 프로파일을 지닌다는 것이다. 페라자는 출루와 콘택트, 교란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문현빈은 클러치 상황에서의 장타력과 전방위 공격력을 담당한다. 이원석은 발과 수비, 대타 대주자의 유연한 활용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분업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여러 변수에 달려 있다. 가장 직접적인 변수는 이원석의 9경기라는 표본 크기다. 현재의 4할 타율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 통계적 일반 원칙이다. 어느 시점에서 타율이 자연 수렴하더라도 이원석이 수비와 주루에서 기여를 유지한다면 외야 분업 구조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타격까지 부진에 빠진다면 오재원과의 자리 경쟁이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비교할 만한 사례로 2022년 SSG 랜더스의 외야진 구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당시 SSG는 최지훈, 추신수, 한유섬이라는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 외야 트리오를 형성해 우승의 한 축을 담당했다. 세 선수의 역할 프로파일이 명확히 구분되면서 충돌이 최소화됐고 각자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시너지가 발생했다. 한화의 현 외야진이 유사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시즌 중반 이후 표본이 쌓일 때 보다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6. 클린업 트리오의 잠재적 구성과 그 조건. 기사에서 언급된 리그 최강 화력의 클린업 트리오 가능성, 즉 문현빈, 강백호, 노시환의 조합은 현재로서는 잠재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노시환의 퓨처스 이탈이 단순한 컨디션 조절 수준에서 해결되는지 아니면 기술적 심리적 문제가 복합된 것인지에 따라 복귀 시점과 복귀 후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다. KBO에서 기대 클린업이 실제로 구현되는 경우가 얼마나 드문지는 역사가 잘 보여준다. 2018년 한화에서도 시즌 전 최강의 타선으로 불렸지만 부상과 부진이 겹치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바 있다. 강백호 역시 시즌마다 일정한 기복기 있었고 특정 유형의 투수에게 약점이 있다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세 선수가 동시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시즌이 진행되어야만 알 수 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선수 소식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